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중국의 3인칭 액션 RPG 검은신화 50이 지난 8월 20일 글로벌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출시한 첫 AA급 게임이라는 점과 최신 그래픽 엔진인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 5가 사용된 작품이라는 부분에서 출시 전부터 기대작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입니다. 50에 대한 국내 사용자들의 평가는 간만에 중국 문화를 소재로 하는 게임 중 할만한 게임이 나왔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으며, 국내 게임과 비교해 퀄리티나 재미 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또 이상한 딴지 걸기로 한국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24일 왕이뉴스는 한국인들이 최근 검은신화 50이 자국의 문화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서유기를 쓴 작가 오승은 역시 한국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다른 매체들 역시 유사한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신화닷컴 역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게임 검은신화 50을 두고 한국에서는 서유기의 작가가 한국인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인데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서유기를 쓴 작가 이름을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승은은 중국 명나라 시대의 저명한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고전문학의 대표작 서유기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중국 언론들이 이런 뉴스를 전하는 근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쿼라에 올라온 이 질문 하나 때문인데요. 쿼라는 글로벌 버전 네이버 지식인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읽어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곳에 한 네티즌이 한글로 왜 중국인은 흑신화 50 게임을 개발했을까요? 우리 한국 건축적 요소를 배경으로 삼아야지 라는 질문을 올렸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이 질문을 한 한국인이 손오공과 오승은을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에 관련 근거로 든 것입니다. 딱 봐도 어색한 한국어, 여기에 국적도 확인되지 않은 한 네티즌의 주장을 마치 한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전체의 의견인 양 중국 언론들은 떠들어댔으며, 친중 성향을 띤 대만 매체들 역시 이를 뉴스로 보도했는데요. 然后外国网友开始要质疑恶补呢猴子的身世，还有人说我们中国的这个《三国演义》《水浒传》啊、《封神榜》都很棒啊，就韩国人破防了哈，说啊好遗憾啊，怎么被中国人抢先机？还说这孙悟空是韩国人的。 북경의 국제문제연구소가 지난 8월 30일 한국과 일본 학생들의 중국 유학 현황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중국으로 유학 간 일본 유학생은 단 703명, 반면 한국을 찾은 일본 유학생들의 수는 2,486명으로 중국보다 3.5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탈중국 현상은 더 심한데요. 지난 2017년 중국을 찾은 한국 유학생의 수는 7만 3천 명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남은 유학생의 수는 약 1만 5,900명으로 6년 전에 비해 80%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국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적으로 보는 세계관, 여기에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이를 가짜뉴스로 선동하는 언론관에 진저리 가난 세계 각국 사람들이 중국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 싫다는데 굳이 있을 이유가 없겠죠. 지난 8월 27일 북경외대 한국어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한 중국인 학생 역시 바로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尽管国语大学韩语系大一，当时为什么会选这个专业呢？我本来对 K-pop 也挺感兴趣，就填了韩语。在大学期间最大的收获是什么？北外还有来自全世界各地的学生，可以让我去了解不同国家的一些文化，对于国际政治形势有更深刻的一个了解，自己的语言能力也有增长。你对韩国的文化和一开始的想象相比，有了解到更加真实的韩国？我觉得国内因为对于韩国的报道基本上是趋向负面。 但是你真正了解这个国家的人的处事方式以及文化之后，你就会发现他们其实有不好的，也有好的地方。我们要辩证的去看待。 지금 이 땅에 인공기가 펄럭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참전용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참전용사들의 소식은 여전히 생활고를 겪는 슬픈 뉴스들 뿐입니다. 이렇게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 모두에게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의 지정된 식당들을 통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 점포들은 인프레시라는 기업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첨자 메뉴판을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젝트를 했을 당시 배포받은 선한 점포들로 참전용사들이 이 카드만 들고 방문하면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인프레시에서 지불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전역을 다니며 참전용사들의 주거 개선 및 그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전세계에 알리고 있는 인프레시는 6.25 전쟁 당시에 지원한 경주 학도병들의 서명이 담긴 태극기를 그대로 키링으로 구현해 그들의 간절한 염원을 알리고 있는데요. 빛에 따라 음각 양각이 보일 정도로 디테일하게 구현된 이 키링은 수익금의 일부를 참전용사에게 후원하고
모든 걸 구매자들의 이름으로 전한다고 합니다. 최근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박하준 선수도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인프레시는 저희 중국어로 구독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참조농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으며,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배송이 다소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당일 출고가 된다고 하니 다시 한번 이 뜻깊은 일에 여러분들의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26일 중국의 유명한 여행 크리에이터가 한국 여행을 한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이 여성은 영상 속에서 한국을 수시로 극찬하는데요. 拜托，韩国怎么会不好呢？感叹了韩国的韩国烤肉，皮脆肉嫩，甜润适中。果然 original 的就是最好。在釜山的小火车里吹风，双人脚踏自行车看风景，就是这声音云图。水枪音乐节的烈日之下，跟着人群尖叫破事。虽然谁都不认识，但主打一个氛围。在江南的海边的波光粼粼之中穿行，是因为都是东亚的样子，所以韩国给我的感觉并没有太强烈的扑面而来的差异感，但当时有很强烈的文盲感。我人生中第一次感觉到了纯粹的文盲的感觉，因为我在人群中并无差异，环境也不会给我一种我是外国人的感觉，无论是气候还是人群大体的氛围和习惯，让我没有很强的异乡。而这其实也让我陷入思考人类与人类之间区别到底是什么呢？可能就是你下意识反应想说出的语言，你的文化认知。你想念的那一种食物，你舒服的那一种人与人之间的距离和关系，你相信的事情，让你不顾一切要为其抛头颅洒热血的那一首歌。但无疑的是，韩国是精致的，高铁上的手机插座，极度干净的跨城市的大巴车站的卫生间，还精致的小物件，比免费冰水的咖啡冰淇淋，都给了我一种感动。这种感动叫，虽然我拥有的不多，但我珍惜我拥有的，我拥有的就是这。 하지만 이런 한국에 대한 극찬을 본 중국 네티즌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나 봅니다. 해당 영상에는 약 1,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이 가운데 1,000개가 넘는 댓글들이 지나치게 한국을 찬양한다는 악플들로 도배가 되자 급기야 이르보다 참다 못한 본인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我才上别人，然后看到评论区那么热闹，就是受宠若惊。我是觉得每一个国家都有自己的民族性，而那只是一种特性，它不是一个优点或者缺点。就我们这次去玩，也去看了很多那种非常著名的韩剧的很多经典的桥段的拍摄地，那去看了，真的就觉得就是一些非常普通的地方，一片非常普通的沙滩海边啊，一个就是非常普通的一个楼底下小角落，但是他们拍出来就拍的就很好看。 所以我就觉得这一点精神也蛮打动我的。从我个人来说呢，我确实也是一个比较愿意去记录，所以我就不会觉得说别的国家的好等于我的国家的不好。不喜欢的朋友也可以消消。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솔직히 별것도 없지만 님이 한국을 좋아하니 그런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니 남들은 평범하다고 하지만 다 예쁘게 보이는 것 아닐까요? 그냥 영상 올리신 분이 개인적인 감정을 찍어 올린 것뿐인데 왜들 이렇게 댓글창에서 부정적으로만 보는지 모르겠네. 이분이 뭘 잘못했을까? 그저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것일 뿐. 저 정도 풍경은 중국에도 널렸음. 그냥 좋게만 보려고 하니까 좋게 보이는 것임. 나도 영상 보면서 감동했는데 저거 보면서 감동하면 안 되나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돈 몇십만 원 받으면서 맨날 일만 하는데 님은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있으니 부러워서 악플 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개의치 마세요. 원본 영상과 댓글들을 봤는데 진짜 난리도 아니네. 아니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을까? 남의 감성을 이해해주고 이성적으로 봅시다. 너무 악플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다들 부러워서 그런 거니까. 악플 달았다고만 말하지 말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플을 다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도 요즘 인터넷 댓글창 장난 아니라고 하던데 그렇다고 설마 우리처럼 이 정도까지 심할까?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무수한 악플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떤 악플들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혀 평생 잊혀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악플들을 다는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쓴 악플처럼 똑같은 악플들이 자신과 가족들을 향해 날아올 것이란 것을.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